국내 바이오 기업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 심사가 이번 달에 결정이 됩니다. 당장 내일은 신라젠, 오는 25일에는 코오롱 티슈진의 이 상장 유지를 판단하는 거래소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이슈 추적 첫 번째 자세한 이야기,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수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당장 내일이죠. 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내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한국거래소 코스상 시장위원회, 즉 시장위가 이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에 돌입합니다. 예. 앞서 신라젠은 전 임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올해 초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 즉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나 이후 2심격인 시장위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엔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신라젠은 지난달 초 개선 계획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당장 내일 3심격인 시장위를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위가 신라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심의 속개 또는 6개월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등 총 4가지인데요.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다시 시장위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은 2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코오롱 티슈진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지난 2019년이죠.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이제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인보사의 주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후 기심위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의결을 내렸고 시장위는 같은 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 시장위는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 제기로 다시 1년의 개선 기간을 줬고 이 기간이 끝나는 올해 2월 시장위가 다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7월엔 이제 전 임원의 27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는데요. 이후 기심위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고 시장위는 오는 25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이미 이제 시장위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추가 개선 기간 부여는 불가능하고 상장 유지, 상장 폐지, 심의 속개 등 이제 3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만 명인 만큼 소액주주가 이 거래소의 이 결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래소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한국거래소는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이제 우선 당장 내일 열리는 신라젠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제 취재한 결과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선 그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장 마감 후 회의가 시작돼 저녁 늦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측과 이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신라젠의 경우 이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신라젠의 이제 거래 재개를 점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미 신라젠은 경영 개선 계획 가운데 이사진 교체와 연구 인력 확충 등 다양한 개선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가장 관건으로 여겨졌던 신규 파이프라인 추가에 최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거래 재개 불발 시 스톡옵션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코오롱 티슈진 역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이제 12월과 올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7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재무구조 건전성을 보완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다시 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거래소가 이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선 점도 이 두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과거의 실적보다는 향후 사업의 지속성, 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회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두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액주주를 23만 명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거래소 앞에서 집회도 하고 이슈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회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두 기업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업에 투자한 국내 소액주주는 이제 무려 23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6만 명이 넘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이제 과거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소액주주의 명운이 걸린 만큼 거래소도 많은 고심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언입니다.
여기에 이 두 기업이 과거 국내 증시의 대표 바이오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자칫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긍정적으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